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안전수칙. 이건 오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9일에 방송된 생방송 오늘 아침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특히 자가격리자와 그 가족의 사례를 통해 생활 안전 수칙을 알리고 관련 앱 서비스를 소개하는 등 감염병을 이겨내려는 노력들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3일 인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신천지 신도인 한 여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성이 자가격리 중에도 버젓이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도 지금 걸려버렸다가 벌레 쳐다보고 있어요.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국내 자가격리자는 약 3만 명 이상. 이에 따라 자가격리 중 이탈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일 자가격리 앱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게 되면 이탈했다라는 알림이 이제 전담 공무원에게 이 알림이 갑니다. 물론 모범적인 자가격리로 찬사를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남편이 자가격리 중이라는 한 여성은 SNS에 자가격리 수칙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쓰레기 배출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답니다. 여기 한 번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함부로 배출하면 안 되고 이런 폐기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가 불안, 공포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은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본능이에요.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를 느낄 때 여기서 회피를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되는데 그러한 거가 이 재난 시에도 나는 마스크 안 해도 돼. 나는 상관없어. 라는 그러한 낙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지나치게 이러한 불안,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고 정말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자가격리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자가격리자들은 말 그대로 네. 지금 자택에서 계시는 거기 때문에 식료품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 발생 전에 드리려고 했던 그 식료품 키트를 좀 드리고 있고요. 또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생필품 키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필품 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막으로 잠시 멈춤 수칙이 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함께 멈출 수 있도록 전 국민의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날 방송은 심리 전문가와 재구호 전문가 등 주제에 맞는 전문가 섭외가 돋보였다는 의견과 함께 자가격리자 외출경보 앱의 예방 효과와 심리적 부작용 그리고 보완 과제까지 확인한 점도 의미 있었다는 모니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잇따른 자가격리 이슈를 짚어본 생방송 오늘 아침.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임현주 아나운서를 아침에 봐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네.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장점은 구체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실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생방송 오늘 아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뉴스의 일상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깊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또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어서 혼란을 가져와서 그런 점에서는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자가격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주셨던 것들은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격리된 분들은 병원의 어떤 관리 시스템화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겠지만 자가격리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집안에만 갇혀 있기만 하는 건가? 이런 궁금증들이 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좀 불편할 뿐이지 이게 그렇게 무섭거나 기괴한 상황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추가로 전화를 통해서 이분의 어떤 더 궁금한 것들. 집에 만약에 가족이 있거나 동거인이 있으면 격리된 장소에서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안방에만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화장실은 같이 쓰는데 무조건 화장실은 락스 소독하라고. 당연히 개인 수건, 개인 식기, 의복, 옷이나 이런 거 침구류 단독 세탁하고 제일 힘든 거는 나갈 수 없는 거. 여러 기관에서 지원해준 덕분에 힘들지만 부족함 없이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수칙이라든지 아니면 생필품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정보의 신뢰감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희망적인 요소들이 있구나. 각자 자기 수칙 잘 지키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네. 방송 자체가 단짠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따뜻한 이야기도 같이 남겨
남겨줘서 그 균형은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영상의 형식 자체가 뭐 사건 사고에 대한 고발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가게는 문을 닫은 상황. 그녀는 과천 신천지 교회 예배에도 참석했는데 역학조사 당시 그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사건 사고를 이제 고발할 때 쓰는 그런 음악이라든가 카메라 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들을 공포의 대상처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하지만 이제 VCR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패널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 상담도 해주시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좀 오래되면서 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지쳐갈 즈음에 알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요. 뭐 식당에서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어떤 식으로 자가 격리를 생활을 하면 되는지를 사실 알려주는 교육적인 측면도 가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매일 관련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MC로서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해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더욱 발빠르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1호 약사,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죠? 이 키워드는 지난 7일 방송된 통일전망대 생생통일 현장 코너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남북한 1호 약사인 이혜경 씨의 이야기와 또 탈북 청소년들에게 그 정착을 돕는 멘토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탈북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재의 현장을 찾아가는 생생통일 현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탈북민 약사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거리의 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시간이 지나는가 싶더니 약국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왠지 비장함도 느껴집니다. 이때 약국으로 택배 상자가 도착하네요. 무엇일까요? 네, 마스크입니다. 하나에 3개씩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하나만. 한 번밖에 안 돼요. 아니 그래도 한 집에 하나밖에 안 돼요. 20분 만에 마스크가 들어있던 상자에도 바닥이 보입니다. 재난도 이런 재난 없어. 3개.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다는 이혜경 약사님은 19년 차 탈북민인데요. 북녘에서도 지금처럼 약사였다고요? 한강 지역 안에 있는 병원에 근무했거든요. 남녘에서 다시 약사를 하려면 국가시험을 한 번 더 치러야 하는데요. 엄청난 노력 끝에 약사 시험에 합격하고서 자신의 약국을 열었습니다. 약대 다니면서도 새벽 신문 배달하고 그다음에는 그 통학 거리가 2시간 거리였으니까 아침 7시면 또 학교를 가서 밤 12시까지 또 밤에 또 전단지를 돌렸어요. 예,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불사조 정신으로 공부한 거죠. 다음 날. 아이고 빨리 왔네. 내가 늦었네. 무슨 모임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탈북 대학생 모임을 한 4년을 하고 있어요. 탈북 대학생들과는 어떻게 인연이 된 거죠? 누군가는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녘에서 잘 정착한 약사님을 지켜보며 탈북 학생들도 큰 꿈을 키우는데요. 먼저 온 탈북자로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코로나 사태도 국민성을 발휘해서 인내 있고 성공적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탈북 이후에 남한에서 다시 약학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탈북민 이혜경 씨의 일상을 소개한 통일전망대의 생생통일 현장 코너,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의 어떤 마스크 품절 대란 상황과 그 약사라는 직업을 가진 탈북민 이혜경 씨를 잘 연결해서 보여줬다는 점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아주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업인으로서, 약사로서의 이혜경 씨 모습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이자 주체로서 이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요. 정말 시의성과 또 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이 같이 잘 맞물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혜경 씨를 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보여주었다는 점을 좀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여태까지 탈북 여성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의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결혼을 통해서 뭐 안정을 찾은 대상으로 사실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서
있어서 그런 것에서 좀 탈피한 시도가 아니었나 특히 인상이 깊었어요. 사실 이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영어권이라면 저쪽은 러시아권이어서 북한에서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남한에 왔을 때 똑같은 전문직을 할 때 가장 큰 게 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낯선 영어식 의학 용어에 남한의 수많은 약 종류를 익히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배워서 하지 않으면 평생 내가 이걸 후회할 것이다 생각해서 그다음 내가 그래도 했던 약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까지 도달하게 됐거든요. 들으면서 이 탈북민들의 삶, 전문가로서 남한에서 사는 것들이 어떤가를 좀 볼 수 있었던 점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통일전망대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부터 북한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중국 인접한 거리에 있는 이 남북한 이 한반도가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생생 통일 현장 코너에서 북한과 관련된 화제의 현장과 인물을 더욱 생생하게 담아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꼬마 선녀들, 이번 키워드는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지난 8일 방송된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초통령 도티와 8명의 꼬마 선녀들이 함께한 세종특집 2탄 한글편으로 꾸며졌는데요. 어린이들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다양한 역사 지식을 술술 쏟아내는가 하면 또 퀴즈 시간에는 문제 출제가 끝나기도 전에 정답을 외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글박물관. 친구들 여기 해리본 있다. 해리본. 우와. 이거 실물이네? 아니, 복제야, 복제. 근데 똑같이 해놓은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퀴즈.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입해서 지켜낸. 우리 아니. 자, 우리 감히 정답은 제일 빨랐어. 조영필. 정답. 알고 있었어? 맞았어? 알고 있었어? 가연이도 알고 있었어.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이 전영필 선생님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게 몇 년이죠? 1910년. 정답. 뭐 퀴즈를 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나라 망하기 이제 4년 전인 1906년에 태어나셨는데 나중에 빛을 다시 보고 광복이 될 텐데 이 문화재들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게 아닌가. 피난을 갈 때도 절대 놓고 가지 않았던 게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가장 귀중했구나. 그래서 오동나무로 함을 짜서 그 안에 해례본을 담고 낮에는 품속에 밤에는 베개처럼 베고 주무셨다. 아이고. 그렇게 지켜낸 훈민정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이다. 너무 감동적이다. 진짜 눈물 난다. 귀하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 지금 예서가 다 적고 있는데 이 적고 있는 한글도 그렇게 지켜진 한글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신과 어를 지켜낸 간송 선생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다. 네, 보면서 참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세종대왕의 업적을 탐사해본 이번 방송,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애기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네요. 방송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음, 흑흑. 내 조카도 엄청 빠져들어서 보던데 초등학생 최애 예능 사실인 듯 어린이들 도티보다 설쌤한테 열광하는 거 대박 생소했음. 역사 덕후들 제대로 모아놨네 싶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린이들과 함께한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들이 함께하는 특집이라서 아이들이 이제 딱 등장하자마자 정말 화면이 너무 파릇파릇하고 활기가 넘쳐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기획 자체가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라는 느낌이었고 또 8명의 아이들의 개성이 다 각자 잘 드러나게 하나씩 이제 이야기해가면서 했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살린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도티 섭외한 부분은 좋기는 좋았는데 좀 도티의 역할이 조금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밖에는 아직까지 좀 보여준 부분이 없어서 어떤 역할을 좀 배분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설민석 선생님의 파워가 너무 막강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이 조금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도티가 할 수 있는 만큼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한글날, 그 각야날 관련된 어떤 설명을 해준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쉬운 설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글날이 지금 이제 10월 9일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한글날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각야날이라고 불렀다고. 각야거교우교. 각야날도 귀엽다. 좋은데?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각야날. 그 출연자들의 역할이 한 분의 어떤 강의식으로 사실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이 좀 늘 기억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인지 지난주에 이제 전현무 씨가 세종 역할을 맡아서 성대모사도 하고 그다음에 애민정실 얘기한 거는 개그스럽긴 했지만 저는 좀 좋게 본 부분이었어요. 경남 진주에서 김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김화 살인 사건? 김화라는 그때 이제 이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예,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신하들이 반대를 하죠. 아니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는 관리의 자질 탓이지 무슨 문자 탓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탁 너희가 이 나라 조선을 위하고 백성을 섬기는 신하들이 맞느냐. 한석도 성대모사. 개국이 무서웠어. 백성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데 어찌 한나라의 임금이고 신하라 할 수 있겠냐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재미도 있었고 전현무 씨가 어떤 역사를 설명하는 또 다른 선생님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좋게 보았습니다. 네. 저 사실 대학에서 역사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만 자랑이에요. 본인 어필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한 가지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극의 역사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토록 대단한 업적을 쌓아왔어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이 굉장히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입체성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어째서 방송에서는 이렇게 늘 자랑스러운 것만 얘기를 하는 걸까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것도 의미 있었고 특히나 방송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이들의 가치관을 정립시켜 가는데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보여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이번 특집처럼 앞으로도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에서 다채로운 기획을 자주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